비 오는 날 뛰어가면 더 많이 젖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식처럼 여겨지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당신이 평생 비를 맞으며 내린 선택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하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천천히 걸어, 뛰면 오히려 더 젖어.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속설일까요? 놀랍게도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이 수십 년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76년 하버드 대학의 수학자 데이비드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동원해서 계산을 시작했는데 결론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프로 단거리 선수처럼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해도 걸어가는 것보다 겨우 10% 정도 덜 젖는다는 거였죠. 고작 10%라니. 이 정도 차이면 숨을 헐떡이며 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벨의 연구는 순전히 종이 위에서 계산만 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비를 맞으며 실험한 게 아니라 수학적 모델로만 추정한 거였죠. 그래서 11년 뒤인 1987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레산드로 데 안젤리스가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그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빠르게 뛰면 덜 젖긴 하는데 빠른 걸음 정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뛰는 건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 꽤나 단호한 결론이죠? 하지만 이 연구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걷는 속도나 뛰는 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6년 두 명의 기상학자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실제로 비를 맞으며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실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100m 길이의 구간을 설정하고 한 사람은 걸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뛰어가는 거죠. 물론 둘 다 비를 맞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옷에 얼마나 물이 묻었는지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이전의 이론적 연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뛰어간 사람이 걸어간 사람보다 무려 40%나 덜 젖었던 겁니다. 10%가 아니라 40%라니. 이건 꽤 큰 차이죠? 이 40%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걸어가면 옷에 물 100ml가 묻는다면 뛰어가면 60ml만 묻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젖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뛰는 게 확실히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론적 계산과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론적 연구들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걷는 속도를 과대평가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천천히 걷거든요. 또 뛸 때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는데 이것도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비에 덜 젖으려면 무조건 빨리 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엄청난 변수로 작용하거든요. 앞서 언급한 하버드의 벨 교수가 이 부분도 연구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거나 비가 수직으로 떨어질 때는 최대한 빨리 뛰는 게 정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한 최고 속도로 달려야 가장 덜 젖어요. 그런데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적정 속도라는 게 존재해요. 바람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바람보다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가면 오히려 더 많이 젖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당신이 바람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상대적으로 비가 당신을 따라오는 셈이 되거든요. 마치 비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2012년에는 또 다른 이탈리아 과학자 프랑코 보치가 유럽 물리학 저널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체형이라는 변수를 새롭게 고려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속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일반적인 체형이나 좀 더 건장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뛰는 게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왜 체형이 중요할까요? 이건 물리학의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신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고 동시에 앞으로 이동하면서 몸의 앞면도 적시게 됩니다. 마른 사람은 앞면의 면적이 작아서 앞으로 부딪히는 빗방울의 양이 적은 대신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더 오래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젖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체격이 큰 사람은 앞면 면적이 넓어서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서 있으면 비에 맞는 양이 일정하다는 점이에요. 10초 동안 서 있든 뛰든 간에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맞는 양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속도가 빠를수록 전체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위에서 떨어지는 비를 덜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빨리 움직이면 앞에서 오는 빗방울과 더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차를 빠르게 몰면 앞 유리에 빗방울이 더 많이 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빨리 뛰면 앞에서 오는 비를 더 많이 맞으니까 오히려 더 젖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계산과 실험을 해보면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얻는 이득이 앞에서 맞는 빗방울이 늘어나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신이 사무실에서 주차장까지 50m를 이동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는 적당히 내리고 있고 바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보통 걸음으로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걸어간다면 대략 36초 정도 걸리겠죠? 반면 가볍게 뛰어서 시속 10km로 이동하면 18초밖에 안 걸립니다. 시간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비의 양은 시간에 비례하니까 뛰어가면 그 부분에서 절반만 맞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오는 빗방울을 더 맞긴 하지만 그 증가량이 위에서 맞는 비가 줄어드는 양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0% 정도 덜 젖는 거죠. 이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뛰어야 할까요? 최고 속도로 전력 질주해야 할까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당히 빠른 조깅 속도 정도만 돼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시속 8km에서 10km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속도거든요. 물론 만약 당신이 운동을 전혀 안 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평범한 성인이라면 짧은 거리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가 있는데 비를 맞게 됐다면 좀 힘들더라도 뛰는 게 확실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바람이 부는 상황은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이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온다면 더욱더 빨리 뛰는 게 유리해요. 비가 대각선으로 날아오는 상황이니까 빨리 벗어날수록 덜 맞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온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람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최선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비 오는 날 바람 속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걷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바람은 계속 강도가 변하고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뒤에서 바람이 불 때도 그냥 적당히 빠르게 뛰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웅덩이죠. 빠르게 뛰다 보면 발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물웅덩이를 밟을 확률이 높아져요. 물웅덩이 한번 밟으면 양말까지 흠뻑 젖을 수 있거든요. 비에 40%덜 젖는 것보다 물웅덩이에 발 담그는 게 훨씬 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되 발밑은 잘 보면서 뛰어야 해요. 또 다른 문제는 땀입니다. 뛰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기 시작하죠. 특히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은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를 40%덜 맞았지만 대신 땀으로 옷이 젖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땀 냄새까지 나게 되면 중요한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리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까지 5분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라면 뛰는 게 확실히 이득이에요. 하지만 1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라면 굳이 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밖에 안 젖을 테니까요. 계절도 고려 사항입니다. 겨울에는 뛰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나쁘지 않죠. 오히려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여름 폭염 속에서 뛰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천천히 걸으면서 시원한 빗물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옷차림도 중요한 변수예요. 만약 정장이나 면접복 같은 중요한 옷을 입고 있다면 무조건 뛰는 게 맞습니다. 40%덜 젖는다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특히 비싼 옷이나 물에 약한 소재라면 더욱 그렇죠. 반면 운동복이나 일상복을 입고 있고 집에 가서 바로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힘들게 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구두나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뛰기가 쉽지 않죠.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 신고 비 오는 날 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천천히 걷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젖더라도 다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가방이나 들고 있는 물건도 변수가 됩니다. 노트북이나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다면 그걸 최대한 보호하면서 뛰어야 해요. 때로는 가방을 옷으로 감싸거나 몸 앞쪽으로 끌어안고 뛰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내 몸은 조금 더 젖을 수 있지만 중요한 물건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시야 확보도 중요합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때 무작정 뛰면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차와 부딪힐 수도 있고 계단이나 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산을 쓰고 있으면 시야가 더 제한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산을 쓰고 있다면 뛸 때 우산을 좀 더 앞쪽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뛰면 앞에서 오는 빗방울이 많아지니까 앞쪽을 더 막아줘야 하거든요. 우산을 똑바로 세우고 뛰면 앞에서 오는 비를 제대로 막지 못해요. 약간 비스듬하게 앞으로 기울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비의 강도도 고려해야 해요. 가랑비 정도라면 사실 걷든 뛰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밖에 안 젖으니까요. 하지만 폭우가 쏟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정말로 뛰는 게 확실한 이득이 됩니다. 1분만 늦게 대피해도 완전히 흠뻑 젖을 수 있거든요. 또 생각해봐야 할 점은 목적지의 특성입니다. 만약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할 수 있다면 조금 젖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나 헬스장, 수영장 같은 곳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회사나 면접장, 데이트 장소처럼 젖은 채로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최대한 덜 젖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무리해서 뛰면 숨이 차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헉헉거리며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로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속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도 고려 사항이에요.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뛰다가 넘어질 위험이 더 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평소에도 낙상 위험이 높은데 비 오는 날 젖은 바닥에서 뛰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건 뛰는 게 걷는 것보다 덜 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실히 증명됐어요. 차이는 대략 40% 정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실용적인 고려사항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뛰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는 거리, 날씨, 옷차림, 신발, 체력, 안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고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당연히 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많이 젖었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 수십 년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달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수학자부터 이탈리아의 물리학자들, 기상학자들까지 모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떤 이는 복잡한 수식을 세우고 어떤 이는 직접 비를 맞으며 실험을 했죠. 이게 바로 과학의 매력이에요. 일상 속 작은 궁금증도 진지하게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연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비 올 때 뛰어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뛰면 더 젖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상식들이 사실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론과 실험의 차이입니다. 책상 앞에서 계산만 했을 때는 10% 차이밖에 안 났지만 실제로 해보니 40% 차이가 났어요. 이건 과학에서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검증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의 방향이나 체형 같은 변수들도 흥미롭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사람마다 최적의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사람과 건장한 사람, 바람을 등지고 가는 사람과 바람을 맞으며 가는 사람의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인생의 다른 선택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아닐까요? 남들에게 맞는 답이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 정답이 항상 현실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40% 덜 젖는 게 분명 좋긴 하지만 땀 흘리고 숨 차고 물웅덩이 밟고 넘어질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인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줄 뿐 최종 선택은 결국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비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중요한 약속이 있고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면 뛰세요. 과학이 증명했듯이 확실히 덜 젖습니다. 하지만 그냥 집에 가는 길이고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빗속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정답은 하나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산은 꼭 챙기세요. 걷든 뛰든 우산이 있으면 훨씬 덜 젖거든요. 이게 진짜 핵심 아닐까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우산 하나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 일기예보 확인하시고 비 올 것 같으면 우산 챙기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